안녕하십니까. 뷰티풀의 유리야.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오늘 준비한 건 뭔가요?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두유를 준비했어요. 두유. 예, 그리고 유산균을 준비했습니다. EM이죠, EM을 준비했어요. 네. 이걸로 무엇을 만들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콩을 좀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콩을 발효시켜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국장도 있고, 뭐 낫또도 있고 한데, 낫또나 청국장도 만들 수 있어요. 직접 발효해서 만들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게 콩 요거트라는 게 있어요. 콩 요거트.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트는 아시죠? 네. 우유로 만든. 예, 우유로 발효시켜서 만드는 떠먹는 요거트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두유를 발효시키면 이제 두유를 발효시켜서 먹는 요거트를 콩 요거트라고 콩 요거트. 하죠. 예, 그래서 콩 요거트는 왜 먹는 거냐면 네. 아시다시피 이제 암 환자들이 우유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 우유를 먹었더니 뭐 유방암이 발병률도 높더라, 뭐 이런저런 암이 발병이 높더라 하는 논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그나마 이제 우유를 발효시킨 요거트나 우유로 만든 요거트나 뭐 치즈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그 좋다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는 정도지 좋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콩은 이제 콩 자체로도 암에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콩을 발효시키는 음료는 이제 암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서 콩 요거트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만들기 전에 네. 그 콩 요거트가 음. 암 환자들한테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좋은 거냐? 구체적으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콩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항암할 때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암에 뭐 고기 육류가 좋다 해서. 그래서 이제 콩으로 단백질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콩의 안에는 이제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소플라본이라든가 역시 여러 가지 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실제로 암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콩을 많이 먹는 건 좋은데,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이 먹어야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콩을 뭐 한 바가지 막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보다 흡수가 잘 되게 그래서 발효시켜서 먹는 게 좋은데, 발효시키는 뭐 청국장도 있고 낫또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요거트, 콩 요거트가 좋아서 그걸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네. 한번 네. 만드는 걸 네.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요즘은 사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콩물 만드는 기계가 나왔어요. 네네네네. 콩을 이렇게 넣으면 막 만들어가지고 삶아서 그냥 딱 갈아가지고 네. 그냥 나 네. 바로 그냥 요거 저기 뭐 나오잖아요. 콩물 먹을 수 있게 따끈하게 나올 수 있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콩만 갖고도 그 기계에 있으면 바로 이제 두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두유를 샀는데 뭐 특정 회사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두유를 샀는데, 사실 이게 귀찮아서 남자들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주부들은 이제 콩을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저기 두유를 먼저 만들고 그 두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두유 가지고 이미 이제 콩 가지고 두유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면 콩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만든 콩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만든 콩물이에요. 네. 뭐 귀찮으면 저처럼 두유를 사서 하셔도 돼요. 네. 예,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두유를 따르고 네. 예,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EM이에요. EM도 괜찮고 그 여러분 먹는 그 우유 유산균 있잖아요. 요거트. 네.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불가리스. 네. 예, 아시네. 네. 사실 우유 발효시킬 때도 불가리스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불가리스 요거트가 조금 균주 양이 많나 봐요. 그래서 발효가 잘 돼.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불가리스를 써도 되고 뭐 일반 시중에 파는 어떤 요거트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겠죠. 왜 우유를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그 유산균을 두유를 발효시킬 때 똑같이 쓰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유산균이 콩도 발효를 시키는 유산균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불가리스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딱 한 가지 종류의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콩 두유에 넣으면 이 콩을 그 유산균이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바로 콩으로 만든 요거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예요. 이렇게 하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준다 하고 그냥 보관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트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거트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게 실온에다 놔두면은 두유가 돼요? 네, 싫으면 놔도 돼요. 너무 춥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춥다, 뭐 영상 15도 정도 됐다 하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겨울 되면 우리가 난방을 따뜻하게 하니까 보통 실내 온도가 한 18도에서 22도, 요즘까지 더우면 막 28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발효가 아주 잘 되죠. 이제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발효하고 뭐 냉장고에 사실은 넣어놨다. 이 발효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12시간에서 24시간, 뭐 48시간 지나도 문제가 없어요. 대신 발효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시큼해져요. 발효가 진행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균을 넣은 게 유산균이잖아요. 네. 유산균의 산물은 신게 나와요. 산이 나와요. 유산. 그러니까 콩에서도 콩 두유로 인한 유산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과물은 항상 좀 시큼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점점 맛이 시큼해지겠죠. 나는 신게 너무 싫어 그러면은 하루만 발효시키는 거고, 나는 너무 신게 좋아 그러면 발효가 오래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사실은 발효를 오래 시킨 게 맛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발효 산물을 먹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효과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쉽죠? 그래서 적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발효하는 것은 이제 액상 발효시키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현기성 발효라고 하게 돼요. 액상 발효 내지는 현기성 발효. 왜 현기성 발효를 하냐면 이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안에 산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시키는 거를 이제 현기성 발효라고 하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발효시키는 거니까 액상 발효 이렇게 하죠. 액상 발효의 반대는 이제 고체상 발효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뚜껑을 닫아줘도 되고, 이제 왜 먼지 들어가지 말고 다른 균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산균을 넣었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또 균들이 많잖아요. 다른 균들이 들어가면 괜히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가 좀 되긴 됐는데 이게 발효가 된 건지, 지금도 뭐가 뭉글뭉글. 예, 뭉글 벌써 이제 뭐가 좀 움직이려고 하죠. 네. 뭐 발효가 된 건지, EM 이런 것도 불가리스도 좋고 EM도 좋고 뭐 여러분이 시드니.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제 여기 넣는다고 일반 요구르트도 괜찮은데 그 왜 그 한국 야구르트 뭐 그거 가지고 단맛 많이 나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생균이 아니고 죽은 균일 수 있어요. 끓여버리면 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을 넣어줘야 돼. 근데 그 균수가 좀 많아야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가리스나 이런 요거트처럼 좀 끈적끈적한 건 균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거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유산균을 이렇게 먹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뭐 캡슐에 유산균이 들어있어. 그런 걸 넣어주면 돼요. 가루 유산균 이렇게. 그럼요.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면 걔들이 알아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흔들어가지고 해서 뚜껑을 닫아도 되고, 나는 공기 중에 있는 균이고 뭐가 상관이 없다 하면 이제 안 닫아도 되는데 대체로는 닫아야 되겠죠. 다른 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하루가 지났어. 그럼 먹었더니 맛이 좀 이렇게 이상해. 걱정이 돼. 이게 발효가 됐는지 상한 건지 불안해. 그거 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맑은 컵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켰는데 발효가 밑에가 뭐 맑게 있고 위에가 붕 떠 있어. 그럼 불안하잖아. 이게 발효가 됐는지 상했는지 불안하죠. 맛을 봐도 발효가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장님? 먹으면 될까요? 아니. 먹으면 먹고 뭐 설사밖에 더 하겠어요. 내 사실, 몸으로 시험한다. 시험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는 또 암 환자들이 먹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설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면 끓이면 돼요. 끓이면 바로 균들은 다 죽고 그 콩에 발효 산물만, 그러니까 발효 분해 산물만 남는 거니까 끓이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발효를 잘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주고 제대로 된 균으로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틀 정도 된 건데 약간 끈적끈적하죠. 이게 지금 이게 두유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고형상 돼가지고 끈적해요. 그렇죠? 먹어볼까요? 뭐 드셔보실래요? 이게 이틀 정도 된 거예요. 컵을 좀 갖고 갈게요. 네, 숟가락. 컵으로. 사실 여기다가 이제 발효할 때 저는 여기다가 인삼을 넣었어요. 홍삼을 넣었어요. 홍삼 가루를 가지고
두유에다가 홍삼 가루를 넣거나 뭐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던 강황 있죠. 강황 가루 좀 넣는다거나 녹차 가루 좀 넣는다거나 하면은 그 한약재도 바로 해가지고 흡수하니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홍삼을 넣어서 홍삼 가루를 넣어서 발효시킨 거예요. 맛을 한번 봐보세요. 맛을. 우리 저기 최 PD님 이리 오세요. 최 PD님. 저는 손만 보이겠습니다. 네. 우리 은준 PD님도. 예,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두유네요. 예, 예. 두유 요거트, 콩 요거트예요. 작아요? 자, PD님. 예. 저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예. 냄새는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인삼 넣었대요. 거기 인삼. 인삼 막걸리 냄새가 나겠죠? 예. 인삼 막걸리. 예, 홍삼을 넣었어요. 홍삼 가루.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저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게 맛이 좀 내키지 않는다 하면 여기다가 꿀 같은 거 좀 넣으면 되겠죠. 예. 정말 인삼 막걸리 맛이 나요. 인삼 막걸리 맛이는. 근데 되게 고소하고 일단 몸에 좋으니까.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죠? 이거 완전 맛있어요. 저 해먹어야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만들었어. 그리고 다 먹었어. 네. 그럼 또 먹어야 되겠, 또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때는 간단해요. 이만큼 좀 남겨놓은 거를 여기다가 그 일반 두유 새 거 있잖아요. 이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굳이 또 다시 따로 유산균을 안 사도 되겠죠. 네. 왜냐면 이 안에 균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또 잘 흔들어주고 하루 정도 보관하면 새 이제 콩요거트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삼 가루나 뭐 녹차 가루나 강황 가루나 내가 암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먹기에는 좀 이렇게 맛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꿀도 약간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은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꿀이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균을 다 죽이고. 그래서 발효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삼을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홍삼도 항균 효과가 있어요. 항균 효과. 녹차도 항균 효과가 약간 있어요. 강황도 마찬가지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욕심내서 너무 많이 넣으면 발효가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 가면서 발효가 잘 되는지 체크하면서 조금씩 추가하는 걸로. 먹기 전에 그러면 꿀 타서 바로 전에 꿀 타서. 그렇죠. 꿀도 미리 좀 넣어도 되는데 네. 제일 확실한 거는 이게 먹기 전에 그냥 넣으면 되겠죠. 꿀은 네. 다른 재료들은 같이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남겼다가 계속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오늘은 인삼 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서 만들었어요. 네. 다음번에 그 남은 그 균에다가 뭐 녹차나 이런 걸 네, 또 넣어도 그렇게 해야 되죠. 상관없나요? 네, 그 맛이 이제 인삼맛 조금에다가 녹차가 많이 들으니까 두유를 발효시킨 콩 요거트에다가 홍삼 발효한 요거트에다가 녹차 발효한 요거트 이 세 가지 맛이 그냥 그 섞여가지고 아주 미묘한 맛이 나겠죠. 맛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에 굉장히 네, 좋다는 건강에는 좋을 거예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너무 유익하게 네. 콩을 가지고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콩 요거트 마시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